실내적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를 공부한다면 수능 28문항을 독해를 40분 내외로, 공문 영어는 20문항 대략 20분 내외, 편입 영어는 50문항 또는 40문항 대략 50분 내외, 토익 토플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간에 독해 해보셔서 아시죠? 그렇게 빨리 독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거 말고 칠레기자 영어 트레이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거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선택하세요라가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으면 알려주고 싶은데요,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형 20분 안에 또는 수능 28문항 40분 안에, 편입 영어 40문항 50문항 또는 토익 토플 그 시간에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주어진 문장, 이것은 2016년, 자 써줄게요. 한국 외대 편입 영어예요. 편입 영어입니다. 자, 외대 편입 영어인데요. C형, 오후에 했던 C형인데요. 지금 이 문항 보세요. 쭉 읽고 나서 24번, 25번을 풀어야 돼요. 그런데 특히 24번은 그래도 그럭저럭 풀기가 어렵지 않은데 25번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용을 빈칸 추리죠. 가장 적절한 문장을 넣는 건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이 내용을 어디서 힌트를 얻느냐? 거의 여기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까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 정도까지 연결해서 봐야지만 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읽고 나서 밑에 가서 또 제목 고르고 밑에 보고 또 다시 올라가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항을요, 여러분들 하나당 대략 1분 정도, 요 정도 문장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이 문항을 2분 안에 풀 수 있는가? 2분 아닙니다. 대략 1분 30초 걸려야 돼요. 이유는 지금 이 문항은 24번, 25번인가? 하여튼 이 문항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거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거 한 2배 길이입니다. 2배나 되는 길이를 여러분 읽고 푸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중에 있는, 제가 모든 영어 강사 거를 대략은 다 알아요. 어떤 학원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모든 학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모든 영어 강사의 학원의 강의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안에 독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허공고예요. 다시 말해 헛소리입니다. 그 수많은 헛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이상 여러분들 이건 그냥 헛소리예요. 독해를 단어를 많이 알면 독해가 빨라진다, 웃기는 소리. 문법을 많이 해가지고 체득이 되면 빨라진다, 웃기는 소리. 빨라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왜 제가 이런 걸 자꾸 얘기하냐면, 헛소리라는 얘기 하냐면, 해설 좀 해드릴게요. 봅시다. 지문이 수능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대략 200단어 갖게 되나? 하여튼 이 단어가 되는 문장이 대략 1분 20초에서 10초 안에 풀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시간을 체크해 보세요. 대부분 시간이, 어떤 학생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한 문제에 4분으로 5분 넘어갑니다. 이런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거 언젠가 좋아지겠지? 꿈 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거 푸는 학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어찌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방법을 터득한 거죠. 스스로 터득한 거라 봐야겠죠. 그러므로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예요. 고득점 맞으려면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가보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어려운가? 자, 최고의 이유. 바나나 잎사귀가 완벽한 그 음식을 서빙하는데 완벽한 이유는 그 사이즈 때문인 거예요. 크기. 여러분은 아주 다채로운 사이즈의 다채로운 그런 음식을 잎사귀에 넣어서 잎사귀로 서브해 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달콤한 거부터 또는 우리가 입가심하는 거까지. 조그만 잎사귀는 브렉퍼스트나 디너에 서브하고, 큰 잎사귀는 저녁을 위해서 런치죠. 런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갑자기 빈칸이 나와요. 그것은 매우 위생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갖고 들어가면 되게 웃겨져요. 빈칸처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생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여기에 위생적이다. 그러면서 나면서 호텔에서 바나나 잎사귀를 플레이트에 넣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서 왜 위생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분명. 좀 이따 읽어줄게요. 자, 이거 들어볼까요? A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거. 점심은 보통 다채로운 식사? 좋아요. 뭐 접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게스트에게 런치를 서브한다. 더 큰 게 더 쉽게 서브된다. 따뜻하게, 그렇죠? 벌레가 음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어떤 게 위생이죠? 위생 나왔으니까 하이지닉 나왔잖아요. 어떤 게 위생이에요? 이거 같다? 아니에요. 벌레? 벌레 같은 얘기 나올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답을 고르면 천재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근데 왜 점심에는 뭐라고? 큰 걸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브렉퍼스트와 디너에는 작은 걸 쓴다고 했습니다. 많은 인디아 호텔에서는요, 바나나 잎사귀를 접시 위에 올려놓은 바나나 잎사귀를 제공해요. 정확히 이 접시 사이즈에 맞춰서 커팅되어 있는 바나나 잎사귀예요. 커팅되어 있는, 정확히 맞춰서. 나 그거 정말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물을 뿌려서 닦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잎사귀가요 몇 초 안에 깨끗해져요. 그래서 위생적인 거죠. 어때요? 뭐가 들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환경적이어서 바나나 잎사귀를 처리하는 게 친환경적이에요. 반면에 플라스틱 접시는 환경을 악화시키죠. 뭐 소소하지만 소소한 방식으로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썩는 자연의 물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조촐하지만 우리는 많은 클린한 환경을 갖게 될 거예요. 바나나 잎사귀는요 또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뜨겁게 해서 프레시하게 요리된 음식을 그 위에 올려놓고 먹으면 바로 아주 좋은 모든 항산화 물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돼요. 끝. 그러면 어떡하죠? 베스트 타이틀은 뭘까요? 타이틀은 바나나 잎사귀를 가지고 요리하는 겁니까? 요리하는 거 아니에요. 바나나 잎사귀는 음식물을 서빙하는데 아주 좋은, 바나나 잎사귀는 서빙하기에 좋은, 서빙하기 위한 바나나 잎사귀. 적절하죠. 음식을 포장하는 방법, 바나나 잎사귀를 가지고 포장한다 안 나왔어요. 바나나 식물을 보호하는 방법 아니죠. 보호한다면 안 나왔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서브하는데 바나나 잎사귀가 쓰이느냐. 2번. 자, 갑니다. 점심은 보통 다채로운 접시, 음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보통 게스트에게 런치를 서브한다.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서브가 된다. 벌레를 들어오지 않게 한다. 자, 갑니다. 왜 어려운 걸까요? 확 안 올 수 있어요. 놓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1분 안에 읽었어요. 몰라가지고 헤매면 적어도 2, 3분 넘어가요. 그래서 독해는 반드시 어떻게든 간에 내가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히 여러분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한 번 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죠. 그러나 계속 두 번씩 봐서는 어떤 경우도 시간 내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쭉 읽고 나서 가도록 하죠. 자, 어떻게 했죠? 스몰 잎사귀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브렉퍼스트 런치에는. 근데 커다란 잎사귀는 점심을 위해서 준비해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생적인 게 나가면서 호텔에서는 바나나 잎사귀를 봐요. 접시 위에 올려놓은 바나나 잎사귀를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요? 플레이트 사이즈에 맞춰서 커팅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 정말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플레이트, 다시 말하면 접시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히 커팅을 한다 그래요. 사이즈에 맞춰서. 커다란 잎사귀가 필요한 것은 점심에 바로 정확히 맞춰서 커팅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그마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럼 볼까요? 바로 뭡니까? 점심은 보통 다채로운 그러한 접시들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점심의 것은 큰 잎사귀를 사용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커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게스트에게 런치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잎사귀가 왜 크냐? 큰 이유를 말하죠. 큰 이유는 점심은 이게 다채로운 사이즈에 다채로운 디쉬들이 있거든. 뒤에 보시면 거기에 맞춰 커팅을 해야 되니까 커야죠. 그러니까. 크면 것으로 서빙이 쉽단 말은 안 나왔어요. 서브하기 쉽다가 아니라 커팅한다고 했죠. 분명 벌레 같은 건 얘기 나오지 않았고요. 게스트에게 서빙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바로 사이즈가 다양한 접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점심은 거기에 맞춰서 정확히 커팅하는 여기에서 힌트가 나오거든요. 이해가셨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 게시판에 제 사이트 게시판에 학습 게시판에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나요? 어떻게 쉬운 방법은 없나요? 기타 등등등.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무조건 이거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예요. 야, 이게 무슨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종교니라는 얘기하는데 종교라고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아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어떤 학생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짓거리든 난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는 물리적으로 100% 맞기 때문에 불가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있습니다. 돌을 던져요. 그러면 똑같이 등속도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 운동해야겠죠. 가속은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떠 있는데 공기도 없는데 양력도 없는데 그래서 몸에서 뿜어나야 되는 거예요. 로켓처럼. 자, 그것은 팩트죠. 그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밀고 나갈 힘이 없어요. 자신에서 뿜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어찌고 저찌고 뭐 치레기 트레이닝이 어찌고 저찌고 뭐 이거 뭐 어찌고 뭐 하는데 그냥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필수입니다.